이어서 인천 섬과 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이죠.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 국장님 모시고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산적한 인천시 해양산업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국제해양포럼 지난 4년간 총 30개국 180명의 연사가 참여한 만큼 정말 큰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올해가 5회째니까 2020년부터 시작된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올해는 7월 4일과 5일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치러졌고요.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이라는 대주제 아래 총 5개 정규 세션과 1개의 특별 세션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해양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글로벌 해양항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의 해양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내용을 봤거든요. 네, 다양한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들이 오갔더라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 행사 내용부터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해운 물류였는데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두 번째 세션은 스마트 항만이 있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기술 혁신과 차세대 스마트 항만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인 항만 에너지에서는 친환경 시대의 선박 연료와 항만 에너지 공급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해운 물류, 또 스마트 항만, 항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항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을 넘어서 예측과 대응까지 할 수 있다는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 특별 세션에서 진행된 2024 수출 중고차 산업과 인천항 물동량 발전 방안 세미나 역시 인천시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인천의 물동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수출 중고차 산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둘째 날 포럼 내용도 궁금한데요. 네, 둘째 날에는 해양 관광과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네. 네 번째 세션인 해양 관광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그런 장이 열렸고요. 네. 다섯 번째 세션인 해양 환경과 기후에서는 변화의 바다, 역동적인 기후에 반응하는 해양 탐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해양 발전을 위한 논의, 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환경 부분, 또 기후 문제까지 다루셨다고 하니까요. 정말 내용이나 이런 깊이 면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이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이 됐는데요. 네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전 행사보다 더 나아가서 관람객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가 인기가 많았고요. 네. 인천항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 국지 사진전, 해양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를 위한 소통 라운지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포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가 인기가 많다고 말해주셨는데, 네. 집안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가서 체험 직접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처럼 또 풍성한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또 흥미로웠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조연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계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인데요.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바다의 과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요. 오늘날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 더불어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높아져서 건강한 미래의 바다를 기대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다에 대해 그분만의 시각으로 풀이한 부분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특별 세션인데요. 주제 자체가 인천에 딱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유독 인천 시민분들이 주목할 만한 세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 2024 수출 중고차 산업과 인천항 물동량 발전 방안 세미나는 인천시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였는데요. 네. 2024 수출 중고차 산업과 함께 인천항 물동량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 자리였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을 좌장으로 사단법인 한국중고차 수출조합 박영화 회장님과 한국중고차 유통연구소 신현도 소장님, 네. 한국수출중고차협회 허정철 사업본부장님이 발표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동북아 크루즈 산업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일본, 대만, 상해 등 각국 전문가들이 직접 발표를 맡아서 얘기를 한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복순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장님이 해양관광 세션을 맡아주셨는데요.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혁신과 협력, 다모항 체인 크루징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네. 발표는 일본 크루즈연구소 부이사장님하고요. 대만의 국립 카오슝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님 등이 맡아주셨고요. 세계 크루즈 산업의 현황과 국제 협력 경험, 발전 전망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인천시 역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2024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서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지난 5월 7일에는 중국발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스펙트럼 오브 더 시 크루즈가 입항해서요. 4천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인천을 관광했습니다. 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천만의 크루즈 기항지의 매력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혹시 국장님은 크루즈 한번 타보셨나요? 저도 운행하는 크루즈는 못 타봤고요. 네. 기항에 있는 멈춰 서 있는 있는 크루즈에는 크루즈. 탑승해봤습니다. 저는 서 있는 크루즈도 못 타봤거든요. 예. 한 번쯤 꼭 타보고 싶은데 사실 인천시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어떤 부분에서 마케팅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네. 전 세계의 인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있고요. 예를 든다면 강화 DMZ 방문 프로그램이나 템플 스테이 등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인천에서만 체험해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천형 테마 크루즈 상품과 네. 기항지 연합 상품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인천에 입항한 19,000여 명의 크루즈 관광객 중에서 인천을 관광한 승객은 1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천을 관광한 크루즈 관광객 6,526명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죠. 네, 그렇네요. 네. 크루즈 관광객 한 명이 기항지에 와서 지출하는 금액이 약 28만 원임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36억 원가량을 인천에서 소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인천 방문 관광객 증가가 인천형 테마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과 1박 2일 정박하는 오버나잇 크루즈, 항공기와 크루즈를 연결하는 플라이앤크루즈 증가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국내 포트세일과 팸투어를 추진하면서 내년에 플라이앤크루즈 모항 14만 차를 인천에 유치했습니다. 네. 이런 크루즈 관광객 유치는 정부 대책하고도 맞물려 가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연간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요. 네.
정부는 이를 통해서 2027년에는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분명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업 역량도 강화하고 또 관광 체류 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유연한 지원책도 있더라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에서 개선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인천시 역시 크루즈선으로 입항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환영 행사, 체험 행사, 인천 관광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크루즈 터미널과 인천 기항 관광지 간 셔틀버스, 그다음에 인천 시티 투어 버스를 특별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천항은 중국, 일본과의 연계 크루즈 가능성으로 경쟁력이 큰 지역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크루즈 산업이 높은 성장성과 막대한 부가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네.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 섬과 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외에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인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는 168개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네. 유인도 40개, 무인도 12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해양 영토 측면에서 또 군사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게 해양 스포츠, 힐링,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월미도에 국비 1,067억 원을 들여서 지상 4층 규모의 인천 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전시시설, 교육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서 해양도시 인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을 맞아서 주말에 섬 찾아서 힐링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혹시 국장님이 추천하시는 인천의 보물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섬이 말씀드린 대로 168개가 그쵸,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섬은 덕적도 자도인 구롭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죠? 구롭도는 한국의 칼라파고스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우리나라 백패킹 3대 성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 그리고 구롭도에는 개머리 언덕, 큰마을 해변 등 볼거리가 많은데요. 네. 그중에 가장 앞거는 개머리 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머리 언덕이요. 예, 네, 개머리 저도 언덕에 가봐야겠네요. 네. 예, 개머리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네. 그 일몰대의 노을은 되게 환상적이고요. 개머리 언덕에 누워서 바라보는 은하수 야경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은 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힐링이 되는 기분이고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추천해 주신 곳들 꼭 가슴속에 새겨놨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정보까지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엔 섬해양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들, 즐거운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